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대체 왜 이랬을까요?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7개입니다. 첫 번째, 현대백화점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요.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별로 안 좋았습니다. 백화점 사업은 잘했어요. 근데 면세점이요. 삼성동에 지난해 11월에 면세점 오픈했잖아요. 이거 이제 고객들의 입맛에 이제 맞추려면 홍보도 그만큼 훨씬 더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이 면세점 안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좀 많아져야 될 텐데 여기 부분에서 좀 미흡하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4%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현대백화점 주가 일단 확인하고요. 네오팜도 실적을 내놨죠. 여기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아토팜을 비롯한 기능성 화장품 여러 라인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잘 팔렸다라는 분석. 지금 5% 넘는 상승, 장중 상승폭은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강하네요. 45,65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실적 내놓은 업체 볼게요. 대상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이 업체도 양호했어요. 베스트코라는 그 식자재 마트가 있습니다. 그 자영업자들 업소용 그 마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적자가 상당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작년까지만 꾸준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적자폭을 많이 줄였다라는 분석.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즘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K푸드 열풍이 일면서 대상이 동남아 인도네시아 쪽에 여기다가 또 이제 우리의 음식을 이제 풀기 시작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 부분의 법인의 이익이 좀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주가는 6.7% 강세에 놓여 있고요. 또 하나의 실적 발표 기업, 코엘 패션입니다. 2년 연속 최대 실적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언더웨어 부분 실적 계속 잘 나오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패션 사업 부분에서의 일시적인 적자가 좀 발생했었는데 이것이 4분기에 흑자로 전환했다는 소식, 7.2% 강세권 놓여 있습니다. 게임업계 1위 넥슨이 매물로 나오면서 M&A 시장에 아주 게임업계가 떠들썩합니다. 그리고 이제 넷마블이 여기 이제 인수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넥슨 몸값이 10조 원에 달하는데 혼자서는 이걸 못하죠. 넷마블과 텐센트와 또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뛰어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정말 유력한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몰립니다. 넷마블 주가 8% 넘는 상승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더 갈까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제철 보겠습니다. 지난달에 그 동부제철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설이 돌았고 거래소에서는 조회 공시를 요구했고 즉각 동부제철 쪽에서 지분 매각이 아니라 신주 발행 방식으로 이거 경영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을 한 바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확인 공시가 나왔는데요. 그 한 달 전에는 주가가 별로 요동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나왔던 공시 내용, 예정대로 추진 잘 되고 있다는 그 공시 내용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오늘 주가 상한가 들어간 거 있죠. 이건 어떻게 볼까요? 또 챙겨보도록 할게요. 제일기획 보겠습니다. 이제 3월이 되면 5G 상용화 됩니다. 접는 휴대폰 곧 나오게 됩니다. 통신사나 스마트폰 제조사들 엄청난 걸 광고할 거예요. 그리고 이 제일기획이 삼성전자를 주 고객사로 하고 있는 마케팅사 아니겠습니까? 수혜를 여기서 가져갈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분석은 오늘 이분과 함께요. AI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게임주 먼저 봐주세요. 넷마블이요. 게임주들 들썩들썩합니다. 정말 이 넥슨을 넷마블이 가져가게 되는 것일까요? 주가는 들썩이고 있는데요.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도 넷마블은 넥슨의 유력 인수 후보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게임사를 가져갈 업체는 역시 대형 게임사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죠. 근데 넥슨이 덩치가 워낙에 큽니다. 한 10조 정도 규모였는데 넷마블이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정도예요. 그러니까 네. 10조를 조달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가능성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었는데 중국 최대 게임사인 텐센트 그리고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와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있었던 자금 조달 부분에 대한 의무는 상당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넥슨을 이제 인수를 하게 된다면 이제 명실상부한 국내 절대적인 1위 게임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넥슨은 그 던전 앤 파이터라든지 메이플 스토리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IP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을 품에 안게 되면은 다양한 IP도 확보를 하게 되기 때문에 향후 신규 게임 출시에 있어서도 다른 게임사 대비 우위에 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게임사는 어쨌든 대형사로 재편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IP라든지 뭐 개발력, 마케팅 모든 부분에서 대형사가 우위예요. 그래서 중소형사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위축되고 대형사가 좀 시장을 장악하는 분위기가 당분간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유모차 브랜드라든지 가상통화 거래소 넥슨이 보유한 계열사도 또 품에 안게 되면 이제 플러스 알파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넷마블 자체적으로만 봐도 그 주요 게임인 리니지2 레볼루션이 여전히 매출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또 설 연휴 때 또 매출이 특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1분기 실적 기대감도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체적인 기업 모멘텀 그리고 넥슨 인수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도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M&A 이슈 잡혔을 때 매번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 피인수되는 기업의 주가도 올라가고 인수한다라는 주체는 이제 주가가 내린다.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생각이고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슈 나왔을 때도 대우조선해양은 빵 뜨고 현대중공업은 주가 밀렸었잖아요. 근데 넷마블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강하단 말이에요. 인수하려는 쪽인데 앞으로도 괜찮게 봐도 돼요, 진짜요? 네, 이게 약간 다른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게 부각이 되는 게 맞기는 맞아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업을 맺음으로써 자금 부담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좀 완화시켰다라는 부분이 시장이 좀 좋아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수에 따른 시너지인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인수 시너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IP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신규 게임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나쁜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는데 이게 이제 주가가 많이 밀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게임 판호 규제를 할 때 사실 넷마블은 그에 따른 수혜를 크게 받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위메이드라든지 이렇게 판호 규제가 해제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임주보다는 관심이 좀 멀어졌다. 이런 관점에서 주가가 밀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가 매력도 있고 현재 인수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면 현재 주가가 이제 11만 9천 원 정도인데 현재 주가 수준 혹은 현재 주가 수준에서 약간 이하 정도 네. 가격이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의견은 좋아요, 도장 찍겠습니다. 첫 번째, 넷마블 이렇게 살펴보고요. 다음은 동부제철 볼게요. 오늘 장 시작가가 한 17% 정도의 급등으로 출발을 해서요. 지금 상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 전에 나왔었던 얘기랑 어제 나왔었던 얘기랑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주가 움직임이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네, 다른 부분 없죠. 그래서 동부제철 게시판에 가도 네. 이후에 똑같은 거 반복되면서 상한가냐 이런 네. 이슈들이 있는데 뭐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렇습니다. 뭐 경영권 추진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각이 좀 임박한가? 이런 기대감 정도를 주지 않을까? 이건 네. 뭐 제 생각입니다. 표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어쨌든 똑같은 이슈가 반복된 것은 맞고요. 그래서 매각 방식을 보면 그 최대주주 지분 매각이 아니라 신주 발행을 통한 매각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동부제철은 그 지속적으로 실적이 악화되면서 부채 비율은 4,000%가 넘었고요. 유보율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만큼 자금 수혈이 굉장히 목말라 있었던 네, 상황이었는데 이번 신주 발행을 하게 되면 이 목마름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부제철에는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건은 인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수 주체가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그렇죠. 보여지고 네. 있죠. 그래서 지금 인수 후보가 KG그룹 그리고 뭐 웰투시를 비롯한 일부 사모펀드가 이제 인수 후보로 좀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사실 동부제철을 인수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이 인수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글쎄요. 철강주가 인수하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포스코라든지 공정업종. 네네네. 그렇죠. 현대제철. 이 동부제철이 인수하면 이제 철강업체에 좀 외형 성장이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제강 대부분 이제 인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이 동부제철을 인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시장의 의문은 현재 시점에서 아직 해소는 안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유력 인수 후보 중에 하나가 KG그룹인데 KG그룹이 화학이나 IT, 교육, 미디어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철강 사업과의 시너지는 딱히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이 우려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KG그룹은 여러 M&A를 통해서 성장을 해왔고 M&A를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왔어요. 그래서 그런 M&A 기술력 정도는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인수의 성과 정도는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를 판단하고 있고 네.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KG 주가도 많이 밀렸으니까 이런 흐름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직 인수 주체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좀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 이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오늘 단순히 이 동부제철이 상한가에 들어가서 가격적인 부담이 있어서 좀 접근 어렵다. 이런 관점보다는 조금 더 진짜로 확인해야 할 무언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엄청난 점수를 주지는 못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만약에 품에 안는다라고 네,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그렇죠. 것이고. 그럼 동부제철에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겠는데 네.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투명하다라는 의견에서 조금 글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에 다른 쪽으로 또 눈 돌려볼게요. 코에 패션 한번 볼까요? 일단 실적 나왔고요. 뭐 2년 연속 최대 실적 달성 뭐 이런 뉴스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오랜만에 이 의류 쪽도 한번 챙겨볼까요? 네,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부분은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더웨어 부분에서 아테스토니를 비롯한 신규 브랜드 판매가 증가했고 의류 부분은 롱패딩 판매 나쁘지 않았고 또 립스틱과 핸드백 부분의 판매도 좋았습니다. 앞으로 선글라스라든지 슈즈 사업도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포부까지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전망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의류주를 들어가기는 좀 애매하다고 보는 게 성수기는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따뜻해지면은 실적 부담에 대한 부분들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전보다는 롱패딩이 좀 덜 팔리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올겨울 그렇게 별로 안 좋. 오늘은 물론 춥지만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요즘에 숏패딩이 유행한다 이런 얘기도 듣기는 했는데 어쨌든 롱패딩 판매가 둔화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부담 요인이고 화승이 얼마 전에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의류라든지 자파는 업황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매력이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고 한 가지 체크해볼 부분이 그 신사업이에요. 현재 전자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콘덴서나 저항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측에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로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정도도 이제 생각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명에도 나타나 있듯이 패션 부분의 매출이 90%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자사업 부분의 메리트를 얼마나 줄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고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의류주를 굳이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그 부분도 좀 의문이 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겨울 넘어가는 그 시즌쯤 돼서 이제 찬바람 불면 의류주 하면서 뭐 FNF나 한세시럽 같은 종목들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시즌이 이제 끝나버린 거죠. 코에 패션 좋아요 의견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뭐 어떻게 갈까요? 좀 부정적으로 가나요? 또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기까지 좀 아쉽고요. 그래서 글쎄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글쎄요. 도장 일단 찍고요. 마지막 한 종목을 더 볼 텐데 제일기획 한번 볼까요? 5G 시대 그리고 폴더블 폰 시대의 수혜주는 바로 제일기획이다라는 시나리오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어떤 그래서 관점이세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실적부터 보면 4분기 영업이익 507억, 전년 동기비 10%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모든 부분이 좋았습니다. 국내 그 실적도 좋았고요. 삼성전자 내에서 미치는 영향력도 커졌고요. 해외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 역시도 커졌다. 그래서 올해도 실적 가시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삼성전자의 마케팅비가 많이 투입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5G와 폴더블 폰이 올해 출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 아직까지 우리는 5G 폰을 써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폴더블 폰도 역시 써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스마트폰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3G 폰, 2G 폰 쓰다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였잖아요. 이것처럼 4G에서 5G로 넘어가거나 폴더블로 넘어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혁신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런 초기 진입, 초기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마케팅비를 많이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도 이제 마케팅비를 늘리는 움직임이 이미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5G랑 폴더블 폰이 같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마케팅비 그 증가에 대한 수혜를 제일기획이 오롯이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모바일 광고 시장 성장 수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광고 시장이 매년 두 자릿수대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1기획 내에서는 그 모바일 광고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매년 한 20-30% 정도 모바일 광고 시장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신성장 동력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1기획하면은 당연히 이제 삼성 계열사니까 삼성 물량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지금은 비계열사 물량이 한 10몇 %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근데 최근에 있어서 비계열사 물량을 조금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모습들 정도는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실적 가시성도 좋고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일단 뭐 제1기획에 대한 투자 의견은 좋게 말씀 주시는 것 같아서요. 네네. 좋아요 의견 찍을게요. 지금 말씀 주셨던 우리 4개 종목 가운데 좋아요 의견 주신 것이 제1기획이랑 넷마블인데요. 둘 중에 내일장 탑픽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쪽이 더 끌리나요? 그래서 두 종목 다 괜찮다고 보는데 좀 단기적으로는 제1기획을 좀 뽑을 건데요. 추세가 지금 좋아요.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시면 네, 한번 볼까요? 저점을 계속해서 높이는 추세인데 지금 상승 추세를 조금 더 높이고 있거든요. 이게 가격적인 부담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단기적인 급등보다는 오히려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급등이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아요. 특히 네. 외국인의 수급이 동반이 되고 있는 상승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 24,800원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본다면 뭐 앞자릿수를 3으로 바꾸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넷마블, 제1기획 다 좋지만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제1기획을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예쁘게 그려 나가고 있는 제1기획입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였고요. 내일장 탑픽으로까지 이 종목 올려두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